여파로 생긴 금요일 재택근무가 이제는 미국의 새로운 직장 문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에서 반려견을 훔치는 개도둑 범죄가 일주일도 안 돼 2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비싸거나 인기가 많은 견종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5건의 상어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가 의붓딸과 사이에서 2 자녀를 낳았다고 고백해 화제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생긴 금요일 재택근무가 이제는 새로운 직장 문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부 사업장에서 금요일 사무실 출근율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금요일 사무실 출근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때 금요일은 긴 점심시간과 이른 퇴근을 하는 날처럼 인식됐다며 이제는 아예 출근 안 하는 날로 굳어가고 있는데 팬데믹 전에도 있던 경향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종의 성문법처럼 받아들여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미국 전역에서 2,600여 개 빌딩 관리를 담당하는 캐슬 시스템에 따르면 금요일의 경우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불과했습니다. 월요일은 41%로 뒤를 이었고 화요일부터는 비율이 50%로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푸드트럭이나 와인카트, 노래방 시설까지 동원해 출근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 아예 주 4일제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인 킥스타터와 온라인 중고제품 판매업체인 스레드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피터 카펠리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금요일 재택근무는 점차 문화적 규범이 되고 있다며 금요일은 이제 주말로 넘어가기 위한 재택근무일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달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반려견을 예뻐하는 척하다 훔쳐가는 수법의 범죄가 일주일도 안 돼 2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뉴욕 경찰 당국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맨해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지역에서 강아지를 훔치려고 시도한 후 도주한 남성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흑인 남성이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과 프렌치 불독의 뒤를 따라가 같은 회전문칸 안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는 몸을 굽혀 잠시 강아지를 예뻐하는 척하더니 목줄을 잡고 낚아채려 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회전문칸 안에서 강아지의 주인인 여성이 이를 막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회전문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개 훔치기에 실패한 용의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4일 후 퀸즈 사우스 오존파크에서도 반려견 도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던 용의자가 집 앞에서 2마리의 개를 산책시키던 남성 앞으로 다가와 안아봐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용의자는 이어 무슨 종인지, 몇 살인지, 쓰다듬어도 되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과 가까이 있던 10개월 된 핏불을 들어안아 그대로 스쿠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2마리의 개 주인인 남성은 용의자를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성은 납치된 반려견 오프 화이트를 되찾기 위해 현금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약 3주가 지나고 지난 화요일인 12일 동네에 붙은 전단지를 본 한 여성이 최근에 자신이 구입한 반려견이 오프 화이트임을 알고 전화를 걸어왔고
오프화이트는 그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납치됐던 오프화이트는 체중이 약간 줄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첫 사건은 다행히 용의자의 범행이 실패했고 두 번째 사건은 납치됐던 개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끔찍한 상황은 면했지만 뉴욕 경찰은 최근 종종 발생하는 유사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프렌치 불독과 같이 비싼 견종의 경우 최소 1만 불에서 3만 불 정도로 인기 있는 견종의 소유자가 이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계속 수색 중이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목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여름 휴가철 물놀이를 앞두고 지난 2주간 뉴욕주 렁안드에서 5건의 상하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서포 카운티의 파이어 아일랜드에서 4건의 상어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기가 좋은 스미스 포인트 해변에서는 하루 사이에 2건이 발생했고 2건은 오션비치 빌리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이유탄 나소 카운티의 존스비치 아일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 중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2건의 상어 공격이 보고된 지난 3일 스미스 포인트에선 헤들보드를 타고 물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상어에게 다리를 물렸습니다. 소방당국은 곧장 해변을 폐쇄하고 상어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되지 않자 다시 재개장했고 11시간 뒤 또 다른 40대 남성이 왼쪽 손목과 엉덩이에 상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서포 카운티 행정관은 이번 상어 공격은 스미스 포인트 해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1959년 이후 상어에 물린 기록이 없었다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비치는 뉴욕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피서지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상어를 감시하기 위한 드론을 배치하고 해역 감시를 위해 구조대원의 순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어 감시용 드론으로는 스포트라이트와 메시지 방송을 위한 스피커 장비를 갖춘 대형 드론과 열화상 이미지 및 고화질 영상을 갖춘 작은 드론들이 투입됩니다. 과학자들은 상어 개체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보존 노력으로 인해 미국 해안에서 상어 목격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롱아일랜드에서 발견된 상어들의 길이는 4에서 5피트 정도이며 대부분 샌드타이거 상어, 모래톱 상어, 흑상어 종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인 에론 머스크가 의붓 딸과 사이에서 2 자녀를 낳았다고 고백해 화제입니다.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론 머스크는 에론 머스크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76세의 에롤 머스크는 어제 영국 더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붓 딸인 야나 베주 이덴훅과 계획되지 않은 2번째 아이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구에 있는 유일한 목적은 번식이라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위터를 통해 인구 부족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문명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전부터 그는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반복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람들이 자녀를 더 낳지 않으면 문명은 무너질 것이라고 트윗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41세나 어린 의붓 딸 야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엘리엇 러시를 낳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에롤을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몇 차례 인정해왔습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는 그는 정말 끔찍한 인간이며 매우 신중하게 사악한 계획을 세우는 악한 사람이다. 당신들은 그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며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를 그가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롤은 일론 머스크의 생모인 메이 할드만 머스크와 이혼한 후 1979년 에롤이 45세였을 당시 의붓 딸 야나가 4살 때 25세였던 그의 어머니 하이데 베주 이덴훅과 결혼했습니다. 에롤과 하이데는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2 자녀를 낳았고 1998년 이혼했습니다. 하이데의 딸 야나와 만나기 시작한 건 2017년이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은 최근 일론 머스크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 7명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자신의 뇌신경과학 관련 회사인 뉴럴링크의 임원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총 10명으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한인 여성 최초의 뉴저지주 하원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엘렌 박 의원이 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통과된 주정부 예산안에
한인 비영리 단체를 위한 지원금 20만 달러를 포함시키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수혜 대상에 선정된 두 단체는 뉴저지 한인회와 KCC 한인동포회관으로 각각 13만 2천 달러와 7만 6천 달러입니다. 박 의원은 한인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주정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최초라고 밝히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 요청을 받아 이를 주의회에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받아들여져 뿌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박 의원은 첫 임기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은 주 의원이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점이 참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실은 한인 주민과 상인을 위해 한국어 구사가 원활한 한인 보좌관을 풀타임으로 채용해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의원 사무실로 전화해 코리안이라고 말하면 한국어로 도움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퀸즈의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 11번 출구 인근에서 양쪽 차선을 합쳐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한쪽 차선에서 주행하던 4대의 차량이 충돌하면서 중앙 분리대와 부딪혔고 날아간 파편이 반대쪽 차선의 차량들을 덮치면서 2차 충돌을 빚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소 4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인근 큐가든스와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양쪽 차선에 응급 구조 현장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새로운 페리 운임 정책인 NYC 페리 포워드를 발표하고 오는 9월 12일부터 기본 요금을 기존 2달러 75센트에서 4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회 탑승을 위한 기본 요금이 올라가는 대신 페리를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뉴요커들을 위해 10회 탑승권은 20달러 50센트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시니어들의 운임은 1달러 35센트로 가격을 내립니다. 할인된 가격의 티켓은 NYC 페리 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인 혜택 대상 인증 후 앱이나 페리 탑승권 창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장은 자전거 탑승자에게 적용됐던 1달러의 추가 요금도 없앤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지난 13일 뉴욕주의 재산세 인상률을 2년 연속 2%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된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는 재산세 인상률 2% 이하나 물가 상승률 중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로컬 정부가 상한선보다 재산세를 더 올리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60% 이상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시는 이러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2% 최고 상한선 채택은 2018년과 2019년, 2022년에 이어 4번째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